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오늘 밤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지표마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약 고하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대로 우리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을 이끄는 주요 섹터죠.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910선을 돌파한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어제 대거 매도했던 투신이 오늘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증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장 흐름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HM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일까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 초반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던 외국인도 오후장 갈수록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역시나 최대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는 좀 혼조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매도했다가 순매수 전환했다 다시 매도로 전환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한 285 소폭의 순매수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코스닥 시장 540포인트 오늘 올라서서 잘 지켜내고 오늘 또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기존에도 이제 580포인트 넘어갈 때도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도 스마트폰 부품주들 수급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장 지켜내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시장이 좀 지속적인 어떤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현재 거래대금이 지금 오늘 3조 8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4조 원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전일 거래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래대금 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끝까지 어떤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핵심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꼽아본다면 앞서 말씀하신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선방이 눈에 띄는 상태인데요. 또 코스닥 측에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4거래일째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니까 거의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셀트리온 역시나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렘시마라는 약이 이제 일본에서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 지문인식 탑재 소식으로 오늘 좀 거의 14%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약 11% 정도 상승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크루셜텍은 어쨌든 아이폰 신규 아이폰 모델의 지문인식 기능이 이제 신규로 새롭게 탑재되는 만큼 우리나라 스마트폰에도 탑재될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애플의 이제 사실 그동안에 어떤 판매 부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문인식이 사실은 크게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판매 실적까지도 같이 호조로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게임주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하락 특징주입니다. 액터즈 소프트 지금 6%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최대주주 약 한 51.24%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의 샨다 게임즈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가 부진하다는 측면 때문에 게임주들이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좀 좋지 못한 모습, 액터즈 소프트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중국 진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액터즈 소프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하락하는 구간인 만큼 신규 매수는 어쨌든 자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라도 일단은 오늘 21선 지키는지 여부 한 59,3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특징주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그 자동차주를 빼놓고는 시장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비롯해서 외국인 순매수 1, 2, 3위가 거의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인데 일단 1차적으로 한 28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해보는 거. 오늘 자동차 쪽은 차익 실현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 차익 실현 관점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 시장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개최될 미국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1% 이상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FRB에서 그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지금 외국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0억도 채 못 되는 순매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망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확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공개시장위원회의 어떤 코멘트들 집중해서 좀 포커싱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 계속 떴다가 밀려나면서 음봉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소위 말해서 주식을 샀으면은 그날 당일날 물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양봉 마감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내일 코멘트 좋게 나올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난 종목들 오늘 좀 가장 세게 올라오는 업종이 이제 운송장비, 자동차 쪽입니다. 일단 자동차 쪽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조금씩 차익 실현 쪽으로 무게를 좀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자동차 쪽은 지금 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휴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가가 끝나고 나서 월 초에 한번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조의 임단협 2년마다 한 번씩 임단협이 있는데 올해가 이제 임단협의 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단기간의 급등에 의한 눌림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 것만큼 차익 실현 쪽에 무게를 두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매도하고 보통은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제 월말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20일 지난 이후부터는 모든 기업들의 어떤 결제가 다 나죠.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들어와서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월말에 시장이 좋다 그때 매도하고 월 초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초 시장을 공략해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앞두고 이미 수익이 난 종목은 이익 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오늘 오후장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유망 업종 살펴보는 시간 강동석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반기 유망업종을 찾아라의 강동석입니다. 오늘은 계속된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HMC 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GS건설뿐 아니라 삼성엔지니어링 1분기 어닝쇼크에 이어서 2분기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2010년부터 중동에서 수주한 그런 저수익 공사들이 매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추세는
사실 올해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사실 당분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성 개선이 좀 어려운 건설 업종, 그래도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확인할 사항이 일단 많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해외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시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설업 자체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다시 회복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수주 개선이나 아니면 수익성 개선 시점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업종 바닥을 찍고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후 중동에서 주주한 저수익 공사들이 언제 끝나느냐 그 시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로 내년도 한 1분기 때부터는 가시적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신다면 올해 하반기가 그런 시점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시점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정책 8월 9월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 이슈가 있고요. 하반기에 또 국내 소시 투자 등 공공 투자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라마단 이후 중동 발주가 재개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의 수익성에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좀 찾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1분기, 내년 1분기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광수 연구원님, 내년 1분기쯤이면 건설업에 투자할 만한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분기 때 회사들이 실적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전에 한 올해 4분기 때쯤 한번 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지기 전에 주식은 먼저 회사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본격적인 회복에 기대되는 내년 1분기 전에 한 4분기쯤에는 투자할 만한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업종 그래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어떠한 회사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이 수주뿐만 아니라 실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과 또 수주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건설 종목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HMC 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유망업종을 찾아라 내일 시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수물도 오늘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49.95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오후장 갈수록 더 확대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시장 출발과 함께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다가 축소가 나오면서 그 꼭지점을 찾아간 뒤에 우상향 쪽으로 좀 열려주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보시면 초반부의 흐름이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꼭지점의 변동성을 축소로 시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슈팅을 한번 주범을 시작할 때 바로 투신 쪽에서 매수 전환이 확대가 좀 되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위쪽 템포로 상향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올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또 체크해 보면 개인들의 선물 매수로 출발했던 부분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이 공격적인 매도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시점을 볼 수 있고요. 금융투자 쪽이야 기존의 이제 누적 포지션 쪽이나 또는 이제 상당 고점이 좀 다 왔다라는 인식 속에서 신규 매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신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는 정확하게 이제 신규 쪽인 포지션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과 투신이 동반해서 매수를 유지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 쪽이요. 매수세가 동반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열려주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상방 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지만요. 전체적인 수급에서 보면 공격보다는 횡보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 그리고 금융투자의 매도 포지션, 투신 쪽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수를 잡아놓고 다 더해보면 거의 관망세가 일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미결제가 증가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속도이지만 이 미결제와 베이시스는 조금은 아쉽지만 억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좀 내려올 가능성을 좀 점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상단의 이제 꼭지 자체가 거의 다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계속 점심시간 12시부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을 놓고 보면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응수가 되다 보니까 비차익 쪽이 동반해서 들어 올려주었고, 또한 이제 차익 쪽에서마저도 위쪽으로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우상향 쪽으로 같이 열어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모습에서 프로그램의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금액 대비해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의 대형주 쪽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에서 지수의 상승 쪽을 좀 긍정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미비하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짝 꺾이는 징후가 나온다라면 지수가 살짝 눌려주는 상태. 그게 이제 베이시스가 평균값으로 레버리지 값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이제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좀 가보는데요. 현재 기준에 보시면 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10분봉 갭보정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뚱땡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뚱땡이들이 만들어지는 속도 대비해서 음봉의 속도의 뚱땡이들을 보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뚱땡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고점 대롱대롱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개인들의 속도론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서 하나의 횡보를 하고 뒤로 제끼느냐 아니면 위로 한 번 더 쳐서 드디어 250대를 보여주느냐 그 기로인 것 같은데요. 현재 모습의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 위를 한 번 더 뚫어내는 그거는 이제 순간적인 슈팅만 나와 있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조정 쪽으로 좀 오후장에선 들어오지 않을까. 큰 그림상으로 오늘 종가상은 이 고점 대비해서는 내려와서 조정이 마감될 것 같겠고요. 변동성이 축소가 돼서 다시 제자리 횡보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순간적인 부분에 우리가 놓고 보면 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의 마디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에 발생이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근의 쪽에다가 갖다 놓고 보더라도 반템포 또는 최근의 거에 갖다 놓더라도 반템포라는 거겠죠. 이 얘기는 지수의 변동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기준에서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모두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쪽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방 슈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개인 포지션과 반대쪽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말인즉슨 결론적을 다시 내어보면 개인들이 현재 2천억대 부근까지 거의 짜내서 매도 압박 부분을 했기 때문에요. 보시면 그래프상 2천억을 넘어가질 않았죠.
이 부분을 봤을 때 2,000억대 부근에서 이 매도 포지션이 축소가 나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매도를 때리고 들어가는 것이 오후장의 전략이 좀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와 비슷한 시그널들이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짧은 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올라가는 속도로 보고 수급의 흐름을 봐서는 일단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쪽 상단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250.40을 계속 제가 열어드립니다. 요 250.40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요 초반부에 좀 걸려두고 있는데 충분하게 250.40은 오늘 터치해도 되는 흐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 위쪽 터치하러 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중간 밴드 240.25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설정이 되는데, 자, 오전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라면 이 종가상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현재의 수급의 상황, 그 다음에 모든 전체적인 모습, 시장의 심리까지 더해 봐도 248.25를 깨고 종가 마감을 한다라면 급속한 부분에 변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248.25가 만약 이탈돼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오늘 모두가 다 하방을 노래하고 있는 변곡 조정 구간에서 일부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속임수 패턴이 하나 나왔다. 그 패턴은 내일 오전까지 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조금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린 자리인데요. 바로 240.05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247대부터 요 밴드 속에서 만에 하나 들어와서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동안에 매수를 끌고 오신 분들은 이제는 정확하게 고점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현재 기준에서 오후장에서는 개인들의 수급을 좀 따라다니시되 무작정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매도 때리면 수익 나겠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겠고요. 매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급속하게 249를 빨리 깨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극대화내는 순간적인 변동이 커지는 1포인트 이상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짧은 변동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있고요. 위쪽도 다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매매 자체의 대응이 좀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관망세로 좀 일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버나잇 부분을 좀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제의 요 모습에서 들어올린 요거에서 이 자금력이 여기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간 부분이니까요. 오버나잇 자체적으로는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결론적으로 찍어야 될 고점을 좀 찍으러 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진행의 연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진바닥은 아직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과 오후장 전략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 증시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장 흐름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G2 국가죠.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이 미국은 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서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수혜주에 좀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주 미국의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FOMC 회의를 비롯해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 GDP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FOMC에서 당연히 좀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 달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들이 좀 대다수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 대해서 2분기 GDP 발표가 FOMC 회의 공개 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GDP와 고용지표는 대부분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 축소에 대한 시기를 좀 더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양적 완화 이 조기 축소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 조기 축소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재성 재료다라고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충격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또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G2국가 미국 쪽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중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GDP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양적 완화 축소 시기 결정이 좀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면 미국 수혜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소비가 그만큼 촉진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관련주다라고 좀 보게 된다면 IT 쪽과 자동차 쪽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 부분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부품 섹터가 중국 관련주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게 된다면 다시 또 미국 관련주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말을 바꾸면서 현재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가 회복이 되고 촉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IT 쪽과 자동차 쪽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GM이나 포드 쪽에 일단 자동차 부품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좀 진출해 있고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실적이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2분기 때는 생각보다 좀 좋은 그런 실적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라면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화신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 쪽에 좀 진출을 해 있고 현대기아차가 진출해 있는 그 곳곳에 일단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소비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알뜰 소비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랄프로렌 이 상표보다는 갭이라는 이 의류가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보게 되면 고가 브랜드보다는 중저가 브랜드를 좀 선호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로 보게 된다면 한세실업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요. 미국 매출 비중의 약 95% 가까이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소비 촉진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실적에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주가적인 수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일단 없습니다. 일단 내수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준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 좀 보게 된다면 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아마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겁니다. 오로라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완구업체로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생소한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완구업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구업체들 이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아니면 완구업체인 이 오로라 이런 기업들도 유망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경기 민감주인 IT와 자동차가 그리고 또 내수 관련주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대형 종목 한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 SDI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IT 섹터의 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부분들, ESS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삼성 SDI 좀 여유 있게 좀 본다면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준 이후에 지금 전고점권역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작년 5월경에 형성돼 있던 27만원대 자리에 매물 소화를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 SDI가 먼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올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삼성 SDI를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제 15만원 이하 권역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1, 2차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만원 권역에서 1차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5만원 권역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20만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어서 중소형주로는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기업입니다. 일단 오로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부분들이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서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시켜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의 어느 정도 소비가 일단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 쪽에서 보게 되면 유로존 쪽에서도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소비도 늘어날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또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에서 일단 유럽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중국에서 유로존 쪽으로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크게 높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쪽이나 유로존 그리고 중국 이 세 개의 모든 국가에 일단 오로라가 진출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이미지보다는 해외의 이미지가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성장성을 좀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3,200원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권역으로 좀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권역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12,500원 권역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좀 더 짧게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 경기 수혜주로 삼성 SDI와 오로라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까지 모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방송 전부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상담 받으실 첫 번째 분 화면 포트폴리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총 세 종목 보유하신 분인데 먼저 금호석유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원, 진짜 손실이 좀 많은 상태이죠.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 매수가가 16만 7천 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11만 6천 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상태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 그리고 빙그레 세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는데 먼저 금호석유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원이었어요. 좀 한 1년 전쯤 매수하신 것 같은데 손실이 상당하죠. 네, 그냥 뭐 어떻게 진행을 그냥 하면 될까요? 예. 일단 뭐 금호석유하고 롯데케미칼 어차피 똑같은 석유화학 섹터니까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17만 원 맞죠? 17만 원에 사신 다음에 상당히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당장 어떻게 하시는 매매 전략을 세우기 좀 힘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사신 가격대가 한 요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1년 말경에 이렇게 한 16만 원 정도 가격 지지 받는 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연결 바로 됐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전화 연결이 안 돼서요.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그리고 혹시 방송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볼륨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예. 네. 자, 팀장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TV 볼륨은 그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시는 거하고 TV 나가는 게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금호석유하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빙그레 이렇게 세 종목 갖고 계신데요. 제가 금호석유하고 롯데케미칼은 어차피 똑같은 석유화학 섹터니까 제가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일단 먼저 좀 볼 건데, 이거 매수 가격이 17만 원 맞으세요? 예. 맞으시구나. 일단 이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더 이상 안 빠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일단은 화학 섹터 뭐 영원히 계속해서 하락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단지 언제 반등을 줄 것인가, 하방에, 그리고 언제 덜 빠질 건가, 그 문제뿐인데, 요건 일단 제가 보기엔 갖고 계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그래요. 제가 갖고 있을, 예? 그러면요. 예. 금호석유를 추가를, 저거 한번 보고. 네. 조금 더 내려가면, 도로 좀 내려오면은. 네. 추가로 매수를 좀 더 하면 어떠냐. 그러고 목표가하고. 네. 손절가 그걸 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사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좀 덜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17만 원에 매수하셨던 이유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11년 말경 요쯤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쵸? 예, 그때 하셨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신 이유가 이제 덜 빠지겠지 하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좀 조금은 손실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그거 사가지고. 예. 조금 올라갔는데. 예. 조금 올라가다가 아마 도로 계속 빠졌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냐면, 사고 난 다음에 빠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금호석유가, 이제 제가 보기엔 한 6만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안 좋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아진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주가가 제가 보기엔 덜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덜 빠질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뭐 그 17만 원 사셨고 난 다음에 손실이 난 것처럼 서둘러서 물타기는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비싸지게 주고 사더라도 안 빠지는 거 보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좀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좀 어떻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보면은 일단 제가 보기엔 한 6만 원 정도권까지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갈 건 갔을 때 거기서 안 빠지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물타기 좀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참으시고 물타기를 조금만 참으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물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를 제시를 한다면은 물타기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줬을 때 제가 1차적으로 반등 목표치를 줄 수 있는 가격대는 14만 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금호석유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합성곰하고 합성수지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뉴스를 참고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연락을 주시고 일단은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 7만 원 정도권까지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10만 원? 7만 원이요. 7만 원. 7만 원? 예. 7만 원권까지 일단 기다려 보신 다음에 일단 물타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일단 보유를 일단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요거 사신 지 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 예. 제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먼저 번에. 네. 6월 24일 날 롯데케미칼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때 많이 빠졌죠. 그때 내가 16만 7천 원에. 예. 매수를 했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빠지길래 내가 질문해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팀장님께서 네. 롯데케미칼을 팔고 9만 원이나 10만 원 오거든 다시 사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때 문자 하셨나요? 예, 그래서 예. 제가 13만 2천 원을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가 손을 좀 많이 봤는데 예. 보고 난 뒤에 계속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사고가 왜 됐는가 싶어. 내 이거 좀 확실히 좀 물어보려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게 16 지금 오늘 얼마인지 16만 원이죠. 예. 16만 6천 원이요. 16만 6천 원인가.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시 좀 빠지게 되면은 내가 한번 다시 사면 싶은데. 예. 그 내역을 좀 대충 좀 말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문자 상담하고 나서 조금 안 좋은 결과 있었는데 그건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정말 그 부분 정말 진심으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거 16만 7천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네요? 그렇지, 안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예. 그래, 다시 내려오면 제차 다시 살라고. 네. 지금 내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면은 참으면 되겠느냐. 그리고 목표가. 이거 전부 다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조금 그때 죄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제대로 좀 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16만 7천 원에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제가 지금 작가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 좀 연장선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하락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마무리가 일단은 됐다고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9만 원, 한 1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도 이게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자, 241선 가게 되면 계속해서 부대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데 15만 5천 원 만약에 지켜주게 되면은 일단 좀 그 매수를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한 20만 원권까지는 짧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15만 5천 원 못 지키게 되면은 요거는 다시 한번 13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 다음에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샀다가 짧게 팔고 짧게 끊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빠질 때 15만 5천 원 만약에 지켜주게 되면은 그때 한 눌림목을 이용해가지고 한 20만 원까지 보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금호석유처럼 사시고 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5만 5천 정도 오면은 예예.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예예. 짧게 좀 이래 하라 이 말이지.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조금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네. 그렇게 하여튼 네. 매수가는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목표가고. 일단 15만 5천 원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요거 한 15만 5천 원 지켜주는 거 보고 매수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한 20만 원 정도권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목표가 얼마요? 20만 원이요. 20만 원. 예.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5만 5천 원에 가격이 내려오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하신 다음에 한 20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절가는 짧게 드릴게요. 손절가는 대신에 15만 원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15만 원요? 예. 예. 손절가 15만 원.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롯데케미칼 때문에 좀 많이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 15만 5천 원까지 다시 빠지면은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롯데케미칼은 제가 책임지고 다시 손실 찾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종목 남았습니다. 이제 빙그레가 남아있는데 빙그레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아버님 이거 빙그레는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빙그레는 많이 좀 빠졌다고. 예. 내가 그걸 샀는데. 네. 이상하게 계속 또 도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가 매수가 이게 무조건 빠진다고 저가 매수하는 독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빙그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이거 빙그레는 일단 요건 약간 매도 의견이거든요.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은 매도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빙그레란 회사가 그 바나나 우유라는 그 제품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빙그레가 잘 보세요. 이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5월달부터 이게 가파르게 14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단순히 그 바나나 우유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이 바나나 우유 많이 팔릴 거란 그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체 이게 빙그레가 전체 매출이 한 올해 한 8천억 정도 돼요.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매출이 200억밖에 올해 한 예상 매출이 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빙그레가 아직까지 해외 쪽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직은 국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빙그레가 해마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적 개선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7,200억, 2012년도 올해 작년이죠. 작년 7,900억, 그리고 올해 8,500억인데 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물가 상승치만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치만큼 개선이 된다는 건 실적이 어떻게 보면 제자리란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북미 쪽하고 남미 쪽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중국 쪽에 바나나 맛 우유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반등을 준다면은 아버님 사신 가격대 있죠. 11만 5천 원. 예. 그까지 좀 반등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까지 만약에 못 올라가게 되면은 요건 제가 보기엔 10만 원 이탈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이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매도 의견인데 손절가는 10만 원이고 목표가는 그 사신 매수가인 11만 5천 원까지가 제가 보기엔 반등의 최대치일 것 같아요. 많이 올라도 11만 5천 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다시 추가 배수를 좀 해가지고 네. 내년까지 건너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요? 그거는 일단은 그러면 그거 제가 보기엔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실 그 저가 매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금호석에도 말씀드렸지. 사고 난 다음에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빠지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그 손절가 제시되는데 손절 안 했을 때 빠지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빠질까를 먼저 저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저가 매수를 제가 보기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네, 좀 저희가 빨리 좀 수익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3님께서 포스코 문의 주셨는데요. 포스코 최근 흐름이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포스코 매수가가 48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팀장님, 48만 대니까 한 2011년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48만 원. 네. 그 한 가지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상담을 받고 손실이 나더라도 전화를 하세요. 끝까지 책임을 질게요. 질 테니까 전화를 하세요. 하시고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48만 원인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2007년이란지 2009년처럼 다시 올라가기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포스코에서 철강 제품이 이제 잘 팔린다 얘기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올라갈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월봉 차트를 꺼내놨는데 중요한 건 포스코가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의 경기 상황이 잘 보세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30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포스코가 지금 이제 3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2008년도 경기 상황이 더 나쁩니까? 지금의 경기 상황이 더 나쁩니까? 누가 보다도 2008년이거든요. 금융위기 갔을 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포스코가 30만 원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포스코는 지금 제가 보기엔 30만 원 일단은 깨면은 안 될 자리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3만 원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주가가 안 나오는데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거든요. 3만 원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포스코도 지금 현재 30만 원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고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34만 원에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월봉 차트에서 말씀드렸지 30만 원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로 돌아오면은 어디냐면은 31만 원이 이제부터는 안 깨지고 31만 전후에서 가격대가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어떤 종목에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NC소프트인데요. 자, 잘 보세요. NC소프트가 14만 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금호타이어 말씀하신 분, 그 분근에 말씀하신 분 마찬가지로 그분도 NC소프트처럼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찔끔찔끔 올라갈 때 그때 가서 차라리 저가 매수한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적어도 30만 원에서 NC소프트가 지금 안 빠지는 것처럼 더 이상 이렇게 안 빠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하세요. 자, 30만 원에서 31만 원 일단 지켜주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30만 원이 깨졌을 때 그때는 전화 상담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전화 상담 하셔가지고 향후에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통화로 좀 해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30만 원 그리고 31만 원 안 깨지면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스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8506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8,600원, 비중이 30%, 현재가가 8,440원이니까 조금 소폭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참, 요 종목, 좀, 계륵 같은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계 얘기 나오면은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상대 좀 아이러니컬하게 좀 안 올라가요. 최근에도 그 제약산업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게 참 그 상태 좀 안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흐름이 어떠냐면은, 아래쪽은 7,000원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2,000원이 현재 저항, 그리고 아래쪽은 7,000원 지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좀 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봉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네. 자, 이 종목의 일단 아래쪽 지지 구간을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일단은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 8,000원을 살짝 이탈한 부분도, 자, 제가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자, 작년 6월달입니다. 작년 6월달에 지켰었던 자리가 8,000원이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살짝 이탈했지만 빠르게 8,000원 자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6월달에 8,000원 이탈하긴 했었지만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요 종목은 나와야 될 시나리오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잘 보세요. 자, 12,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다시 빠지죠. 그리고 8,000원 보면서 지지받죠. 그리고 다시 한번 9,000원 반등 주는데 다시 한번 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000원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드는 흐름이 나와야지 이게 위쪽으로 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삼성과 어떤 M&A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네, 일단은 가장 좋은 나와야 될 차트상 시나리오는 8,000원에서 이렇게 쌍바닥 형태가 나와주면서 위쪽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8,600원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네, 내일 쪽에서 요게 위쪽으로 올리는 흐름이 안 나오면 차라리 손절을 하십시오. 예. 손절 하셔가지고 차라리 9,000원 돌파할 때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8,000원 존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면은 그때 가서 추격 매수가 아니죠. 추적 매수, 그러니까 재매수 하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나 안 가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 내일 쪽에서 반등 못 주면 팔았다가 8,000원 전에서 쌍바닥 패턴 만들면은, 그때 저는 추적 매수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피니트 헬스케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에스텍 파마 들어와 있습니다. 3142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0원, 비중 20%, 좀 손실이 많으신 상태인데, 빠르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15,000원이시네요. 네. 자,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좀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네,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차트 보면 이 종목의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입니다. 받았던 자리인데 매수하고 나서 그냥 바로 또 하락을 더 해버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손실이 커졌는데, 지금 이게 하락 눌림목이 될지, 잘 보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지고 난 다음에 11,000원짜리 지켜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 주지만 못 올라가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전에 인피니트 헬스케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에서 11,000원 가격대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느냐, 못 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손실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네,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손실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만원에서 11,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일단 맞다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끝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앞으로 함께 종목 상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